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0페이지죠. 3번 공소시효의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이라는 말은 시작점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일단 1번 범죄 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공소시효 기산점이라는 말은 범죄 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종료한 때부터란 말이 무슨 의미냐? 일단 결과범부터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 결과범이라는 건 뭔가요? 결과가 발생을 해야 범죄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찔렀어요. 근데 사람이 뭐죠? 죽어야 뭐가 되는 거죠? 살인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결과 발생 시부터 공소시효가 개시가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범죄가 종료된 때란 결과가 발생한 때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찔렀는데 그 분이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받다가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의 공소시효는 그분이 돌아가신 때부터 뭐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거동범 같은 경우에는 거동만 있으면 뭐죠? 공소시효가 범죄가 되는 거고, 또 미수범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결과 발생 시부터란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거동범이거나 미수범은 행위 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꼭 숙지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인데 이건 뭐냐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죠. 보통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고요. 만약에 그럼 그것도 이것도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되겠어요? 치료 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그분이 사망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먼저 시작이 되겠죠. 왜요? 그때 먼저 결과가 반성하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판례는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은닉범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국보나 보물과 같은 지정 문화재를 은닉하고 있으면 그 은닉한 행위가 뭐가 돼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은닉하는 행위는 뭐 10년 은닉할 수도 있고 20년 은닉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공소시효로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대단히 뭐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요 은닉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결국은 공소시효가 뭐죠? 개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보인 불상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면 그 20년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뭐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보관하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저한테 어떻게 해요? 뺏어갔어요. 그러면 이 은닉행위가 뭐가 됐어요? 중단됐으니까 그때부터 뭐가요? 공소시효가 시작돼야지 은닉하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인데, 자, 공무원이 이제 뇌물을 받아요. 이걸 일종의 뭐죠? 거동범이죠. 따라서 뇌물을 받는다면 뇌물을 받은 때부터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될 것이고, 만약에 뇌물 받은 게 아니라 싼 이자로 돈을 빌렸어요. 공무원이 업무 부정한 청탁을 받고요. 그러면 돈을 차용한 때부터 뭐죠?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공범에 대한 특칙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원칙이 결과범이고, 그러니까 결과범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 요 사람이 이제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데
요 사람의 범죄 종료 시점은 요때, 을의 범죄 종료 시점은 요때, 병의 종료 시점은 뭐 요때, 이렇게 종료 시점이 각각 다를 때인데 이때는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느냐? 요 을이죠. 최종 행위를 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에서 여기서 공범은 보통 우리가 공범은 원칙적으로 공동 정범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교사범과 방조범, 종범도 포함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적 공범도 포함하고요. 다시 말하면 공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최종 행위를 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되고, 이러한 규정은 공동 정범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범이나 종범, 특히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필요적 공범은 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 이상 해야 하는 범죄가 뭐죠? 필요적 공범이죠. 제가요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어요. 수뢰죄가 성립이 되려면,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반드시 몇 명이 있어야 돼요?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고요. 물론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소시효의 계산인데, 일단 민법과 다르다는 점이죠. 아마 우리는 이제 민법이 시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는데,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요? 형소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날짜를 계산할 때 초일, 첫째 날은 무조건 산입합니다.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시간이 어떻든 말든 기적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만약에 오후 11시다, 23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남았더라도 일일이 뭐죠? 경과된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이죠. 끝나는 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이것을 뭐죠? 산입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사상 기간을 계정할 때는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안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를 내는 날이 매달 10일인데 10일 날이 공휴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일이 아니라 11일까지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의 원칙이 민사상. 그렇지만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그런 거 뭐죠? 따지지 않고 공휴일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공소시효 정지라는 말이 나오죠. 교재 그 공시시효 정지해가지고 의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요. 100만 너무 작적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려줬으면 요 채권이 있고, 요 채권은 몇 년, 소멸시효 걸리는데 몇 년이냐면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소멸시효 뭐죠? 10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몇 년 동안 안 받으면요, 10년 동안 안 받으면 더 이상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9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년만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잖아요. 그때는 돈을 달라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단은 지금까지 지났던 9년은 싸그리싹 없어지게 되고요.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민법에나 있고 어디에는요? 형소법에서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형소법은 지금까지 지난 기간이 무시되는 건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뭐 되는 거예요? 정지되는 제도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언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소가 제기됐을 때죠. 따라서 공소가 제기가 되면 공소시효가 뭐가 되냐면 정지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예를 들어서 10년짜리인데
8년 만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재판을 해가지고 3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났다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처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8년 됐을 때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서 완성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고요. 물론 확정 판결이 나면 요때부터는 또다시 뭐죠?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 판결은 아니겠네, 그죠? 이거 설명 안 되겠다. 그죠? 아무튼 확정 판결을 날 때까지 뭐죠?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도피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러면 도피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래서 1번 공소 제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2번 범인의 뭐죠? 국외 도피 나오죠. 외국으로 나갔다 그래서 무조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느냐. 만약에 외국에 나갔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면 함부로 외국 나가면 안 되나요? 아무튼 요 국외 도피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려면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공소시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돼서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자, 10년짜리예요. 근데 9년쯤 지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1년만 버티면 어떻게 해요? 처벌을 안 받게 되는데 1년밖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도 쿵탕쿵탕 뛰고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한국에 있느니 외국 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 국외로 도피하면 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되어 있어요?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잡히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외를 도피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려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해외로 여행 가고자 해요. 주된 목적은 뭐예요? 해외로 여행 가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잘됐다. 해외로 여행 가면 공소시효도 지날 테니까 겸사겸사해서 여행 가겠다. 이런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지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꼭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좌측에 나와 있는 2003년도 판례가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들이 나와요. 결론은 뭐예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필요하지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 이게 결론인 거고 첫 번째 판례는 뭐죠? 그러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판례는 이 양반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중국에서 왜 머물고 있었냐면 중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벌받느라고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처벌받고 있다, 형 집행받고 있었던 겁니다. 처벌받고 있다가 추방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유방이 돼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양반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안 받으려고 중국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려고요? 형사처벌을 받느라고 중국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의 공소시효는 뭐 되잖아요? 정지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판례는 밀항을 했습니다. 그죠? 밀항. 부산에 가가지고 여권도 준비 안 하고 몰래 밀항을 했어요. 밀항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가서 뭐 했겠습니까? 돈 좀 벌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생업에 종사했겠죠. 그러면 요 밀항을 해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요 기간 동안
밀항죄를 처벌하는 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밀항죄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외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국에 가는 것을 목적 자체가 밀항의 목적인 것이지,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으려고요?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국외로 간 이유는 뭐예요? 더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러 외국에 간 거지,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외국에 간 것은 아니니까 요 기간 동안 이 사람의 공소시효는 뭐 되지 않아요? 정지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판례는, 자, 일단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판단 기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해합니다. 난해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적 베이스를 만드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10권 아니죠. 그 다음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피고 측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국외에 도피했고요. 그 사람의 목적이 뭐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가요? 피고 측에서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누가요? 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결론은 뭐죠? 검사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재정 신청입니다. 자, 재정 신청 기간 동안도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기본적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재정 신청은 뭡니까? 좀 이따 또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제가 범죄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검사가 뭐해서 불기소 처분하는 바람에 처벌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법원에다가 기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정 신청이니까 결국 요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따라서 재정 신청이 제기가 되면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검찰 항고나 또는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다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뭐죠? 공소가 제기된 것을 봐서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리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보실 필요가 없고, 여섯 번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일단 헌법에 어떤 거 있냐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뭐죠? 그 임기 동안은 소추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요 절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절도라는 죄는 내란죄도 아니고 외환죄도 아니니까 그 임기 동안은 검사가 뭐 하지 못해요? 소추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95년도 판례에서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된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재직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뭐죠?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요, 공소제기죠.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해요? 정지가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면 뭐죠? 공소가 뭐죠? 시효가 정지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나머지 것들 재정 신청이나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이나 요것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서 공소시효를 뭐하고 있어요? 정지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임기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는 걸 일종의 뭐죠? 예외진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번 해가지고 헌법소원의 청구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따로 꼭 기억해 두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 헌법소원 자체는 그 형벌권 행사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하단에 있는 핵심 판례도 같은 의미입니다. 50 보시면 이제 3번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범위가 나오는데 1번 주관적 범위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범 중에 한 사람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때는 공범 전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뭐가 됩니까? 정지가 됩니다. 다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2번 객관적 범위해 가지고 공소 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전체 사실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아까 했던 거고요. 4번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이죠. 아까 제가 좀 말씀 잘못드렸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공소가 돼서 확정 판결이 되면 이제는 공소시효 문제가 아니라 뭐죠? 형의 시효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범행을 저지르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진행되는 게 뭐죠? 공소시효니까 공소가 제기되고 확정 판결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재진행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의 재판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공소를 제기한 것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뭐죠?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공소가 제기가 돼서 확정 판결 나면 형을 집행해야죠. 다시 말해 이제는 형의 시효 문제인 것이지 공소시효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냅두면 진행되는 게 뭐죠? 공소시효인 거죠. 따라서 공소가 제기가 되고 확정 판결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죠?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관할 위반의 재판을 받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때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핵심 판례, 해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피고의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가 재밌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갑과 을이 공범인 줄 알았어요. 공범인 줄 알았는데 을은 못 잡았고요. 갑만 검거를 해서 갑만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공범이니까 갑의 공소 제기는 을의 공소시효를 뭐 하겠습니까? 정지시키겠죠. 근데 재판을 진행해 보니까 갑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요놈의 뭐죠?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이때 을이 단독 범행 진범인 경우에는 이 갑에 대한 공소시효 효과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진범에 대해서는 갑에게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공소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이 이태원 살인 사건이었죠, 그죠? 그 내용이 뭔가요? 그 화장실에서 유학생 2명이 한 남자분을 살해하게 되는데 처음에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죠? 한 명 옆에 있었던 놈은 어디로 간 거죠? 미국에 가가지고 머물러 있었죠. 일단 얘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가 뭐가 돼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요. 더더군다나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죽였고 법정형이 사형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걔는 뭐 20년, 30년 지나더라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공소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가정입니다. 만약에 둘이 공범이었는 줄 알았는데 한 놈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공소가 제기돼서 판결이 무죄가 나왔다면 도망가 있는 이 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뭐가 되지 않아요?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공소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이제 4번 공소시효 완성 효과가 나오죠. 일단 첫 번째 나온 것은 앞에 있었던 거죠.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2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나오는데 1번 공소가 제기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때는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면소 판결의 경우에는 굳이 항고 또는 항소 또는 상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면소 처벌 안 받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공소가 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다시 말하면 형벌을 가했다면 그때는 항소 또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첫째, 기소 전이면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되고요. 둘째, 공소가 제기가 됐다. 그러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공소가 제기됐는데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 등을 내렸다면 그때는 항소 또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5항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재정 신청이 나오는데 이 재정 신청은 다음 강의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